예, 안녕하십니까. 목련 3단지 리모델링 조합 임시청의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조합원 공동명의 임시청회 주신다에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 두 가지인데요. 5월 22일 날 열기되는 임시청의안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0일 날 정기총회 이후에 연임안이 부결된 뒤에 이제 조합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권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째 이제 임시총회 일정은요. 5월 22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임시총회는 조합원 287명의 공동명의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규약 18조 사항에는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진 요구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규약 18조 사항에 따라서 임시총회가 소집되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안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 조합규약 개정과 조합임원 선출의 건 두 가지에 대해서 임시총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건 조합규약 개정의 건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조합규약에는 대면총회, 즉 4월 20일 날 했던 것 같이 사람들이 오프라인 모여서 투표하는 이 방식만 규정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대면총회는 상대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모바일 투표를 통한 이제 전자적 방법의 비대면 온라인 투표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조합규약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조합임원의 피선출권 제한 사항을 폐지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규약과 이제 선관위 규정에 따르면 조합장과 이제 대의원 같은 경우에 뭐 3년 소유, 3년 거주 조건 이와 같은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조합규약 개정하면서 조합원들이 한테 전면적으로 출마 자유를 보장하고 결국 선출직에 대한 그 결정 이거는 조합원들의 선택에 맡기겠다 라는 부분으로 조합규약 개정안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합임원 선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조합원이면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저희들 규약상에 이제 임원 선출 규정이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조합이사 같은 경우에 지금 규약에서는 대의원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합임원을 이제 대의원에서 선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합규약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총회 할 때 기존 규약에서는 등기우편으로 안건을 무조건 보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불편한 행위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문자 메시지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규약 개정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조합 규약 개정을 통해서 모바일 투표로 하는 이제 투표 행위가 이제 정당화되는 부분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조합 임원, 그래서 즉 조합장 1명, 그리고 조합이사 2명에서 4명, 조합감사 2인, 이러한 이제 조합 임원들 선출하는 부분이 이후 안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합 임원 선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총회와 달리 이제 투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표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달리 이제 그 선관위 구상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없이 모바일 투표 형태로 조합위원 선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회 준비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5월 3일 날 임시총회 소식 공고가 공식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가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그러면 5월 8일 날 이제 등록이 마감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이 되겠습니다. 2주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그 다음 이제 5월 22일 날 모바일 투표 업체를 통해서 전자적 방법으로 임시총회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데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저희들이 이제 알아본 바로는 한 35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냐. 여기에서 이제 뭐 플랜카드 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비용이 좀 늘 것 같긴 하고요. 저번에 뭐 조합장님께서는 이제 2단지가 그 모바일 온라인 총회를 했는데 뭐 1억 원 들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까지 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350만원에서 400만원, 뭐 450만원 요 정도면 임시총회를 치를 수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이제 모바일 투표 업체는 이제 XMS라는 업체인데요. 투표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합 명부를 이제 이 업체에다 제공하면 그 업체에서는 그 총회 당일 오전 10시부터 해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투표 안내 문자가 나올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시고 이렇게 클릭하면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시부터 5시까지 총 8회에 걸쳐서 투표 안 하신 분들한테 계속 이제 문자를 보내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표하고 나시면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투표율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오후 5시에 투표 시간 종료되면 그때 바로 이제 당선자가 자동 결정되는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비용이 이제 그 업체에서 제시한 부분이 이제 200여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좀 알아봤는데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기관이라서 일단 정관에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개정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번 총회에서는 좀 활용이 불가하고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추진하면서 문자라든가 공시를 하게 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4월 20일 날 조합장님이 이제 연임이 부결된 뒤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행위들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법리적인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합의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위임관계, 즉 조합장 직은 끝납니다. 당연히 이제 그 하기로 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 역할이 없어지시죠. 다만 조합장님이 역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 자체를 유지할 필요성은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합 사무실을 지킨다든가 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는다든가 공과금을 추천한다든가 이와 같이 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은 필요할 수가 있고, 그런 활동 범위 내에서만 기존 조합장님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이제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임기가 만료되고 연임이 부결된 조합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보존행위,
사무실 유지 비용을 하는 비용까지는 가능하시고요. 그 이상의 사업 관련된 적극적인 행동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월권이고요.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 소집을 한다든가 선관위를 구성한다든가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이와 같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님이 하실 수 없는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사인 쌍용건설에도 이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쌍용건설에서 이제 공식으로 온 공문 내용은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제 조합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비용, 이 이제 조합 운영비, 이 부분은 계속 대회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합 운영비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대여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이제 공문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조합장님이 이제 4월 23일 토요일인지 4월 23일 목요일인지 이사회에서 두 가지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선관위원을 추천하겠다 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조합장님은 선관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했다고 하면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선관위 추천은 무효가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과 격리 직원을 채용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조합장님이 조합에 부담이 되는 비용 지급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한이 없는데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횡령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실제로 행동에는 옮기지 않으셨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연임안이 부결된 조합장님께서 임시총회 선관위 구성을 이제 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원래 이제 선관위는 임시총회 속에서 임시총회 절차 중에 있는 선거를 위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선관위 구성을 하려고 하면 먼저 임시총회 소집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합장님께서는 지금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를 구성할 권한도 없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선관위를 구성할 권한이 없으신데, 이렇게 선관위를 구성하신 것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행위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선관위 구성 내용을 보면 원래 이제 이사회가 대의원 중에서 선관위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사회가 지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대의원 중에서 선관위를 추천한 것은 무효가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선관위 의원들이 지금 스스로 선관위를 구성한 부분을 보면 원래 규정상에는 선관위원은 대의원 중에서만 추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원 선임될 분 중에 한 명은 대의원이 아니신데 선관위원으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론적으로 대의원의 구성과 운영이 정관에 위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정관 21조 3항에 보면 대의원은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은 창립총회 이후에
대의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 추천 공지가 있었던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합 카페를 아무리 뒤져봐도 대의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 추천을 해주세요 라는 공지가 나온 바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조합원 추천 없이 대의원이 선임됐다는 얘기인 것이고, 이것은 정관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또한 이 대의원의 회의는 의장님께서 이제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대의원의 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조합 규정에는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의원의 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분이 최소한 조합장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장님은 조합 임원이고, 근데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합장님이 대의원 의장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4월 25일날 대의원 회의도 조합장님이 의장으로서 소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관 위반이죠. 그 다음 23조 3항을 보면 대의원이 회의 출석을 대리인에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로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해서 조합에 제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리인이 대의원에서 출석해서 의결을 하려고 하면 사용인감, 인감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성된 걸 보면 다 자필 서명하셨어요. 이것은 이 또한 정관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의원회는 정관에 위반된 형태로 구성이 되셨고, 그리고 정관에 위반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을 지금 와서 굳이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공동 발의한 임시총회를 저지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대의원회가 운영되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정관에 위반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의원회는 나중에 업무상 배임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의원들이 온전히 지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장님은 대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의원의 의결에 대한 책임도 없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의원께서도 잘 살펴보시고 향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는 5월 22일 날 진행이 될 것이고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님은 조합원으로서 선거에 출마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조합원 자격으로 선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임시총회의 정당성 부분은 결국 조합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5월 22일 날 임시총회에서 제적 조합원 749명 중에서 과반수인 375명 이상이 투표를 하면 이 임시총회는 정상적으로 성립이 된 것이고, 거기에서 조합장이 선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이 여러 달 동안 상당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빨리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솔속히 이 조합 집행부에 대한 논란을 빨리 조기에 종결짓고 이 모델링을 위한 사업에 매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긴박한 속에서 일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조합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5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투표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그것이 조합의 의사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합의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